리플 레저의 새로운 기능 5개가 한꺼번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영상의 결론을 맨 앞에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진짜 뉴스는 기능 5개 그 자체가 아니라요. 제가 주목한 건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업데이트는 이 소프트웨어의 이름에서 리플이라는 글자가 지어진 뒤에 나오는 첫 번째 기능 묶음이라는 거. 두 번째는 5개 가운데서 2개는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도전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2가지를 합쳐가지고 리플 레저가 기권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고, 왜 그렇게 봤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근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리플 X에서 제품을 총괄하는 제지 쿠퍼가 발표했고요. 코인데스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리플 레저를 돌리는 핵심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 이름은 XRPLD 3.3.0, 이게 이번에 나올 예정인 거고, 그리고 이 안에 5개의 개정안이 실립니다. 기밀 MPT, 배치, 권한 위임, 수수료랑 준비금 후원까지, 그리고 동적 MPT인데요. 이름이 하나같이 낯설죠? 괜찮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은 이 5개가 전부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요. 그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 규칙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기능이 실렸다고 해서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플 레저에는 검증인이라고 부르는 장부를 함께 관리하는 컴퓨터 운영자들이 있어요. 새로운 기능은 이 검증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8명 꼴, 그러니까 80%의 찬성이 2주 연속으로 유지돼야지 그때 비로소 켜집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켜고 싶다고 켜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투표로 결정하도록 만들어둔 장치라는 거예요. 이 규칙이 그냥 절차 서명처럼 들리시겠지만요, 오늘 이야기 뒷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이름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XRPLD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10년 넘게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리플드, 영어로 RIPPLED. 이 회사 이름은 리플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근데 지난 6월 15일 이때 나온 3.2 버전에서는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리플드에서 XRPLD로요. 리플 레저 공식 블로그에 남아있는 기록인데요. 왜 바꿨을까요? 리플은 회사고 XRP는 코인이고 리플 레저는 네트워크인데, 이 세 가지가 오랜 시간 동안 섞여 불리면서 생긴 혼선을 정리하고 네트워크가 회사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름에서부터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3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을 뗀 새로운 이름이 나오는 이 첫 번째 기능 업데이트인 셈이겠고, 이름을 정리하자마자 실은 내용이 하필 기관용 기능 5개라는 거. 저는 이 순서가 절대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5개 명단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죠. 배치랑 권한 위임, 이 2가지는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2개 다 이미 한번 투표 후보에 올랐다가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서 긴급하게 제외가 됐던 기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자면요. 먼저 권한 위임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은 계좌 주인이 자기 권한 전부가 아니라 미리 정해둔 일 몇 가지만 다른 계좌가 대신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의 대표 계좌가 실무용 계좌의 특정 종류의 거래만 맡기는 식이죠. 근데 작년 9월달 이게 TEQ라는 커뮤니티 개발자가 시험용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요, 엉뚱한 계좌에 수수료를 물릴 수 있는 결함이 있었고, 이 발견 즉시 검증인들에게 반대 투표 권고가 나갔고요. 기능은 후보에서 내려가고 문제를 고친 수정판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리플 레저 쪽이 공개한 결함 보고서에 날짜까지 전부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배치 쪽은 더 아찔했는데요. 이 배치는 최대 8건 정도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부 성공하거나 전부 취소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올해 2월 달에 한 보안 엔지니어랑 인공지능 보안 도구가 함께 이 기능의 서명 검사 부분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냈는데, 특정 조건에서 서명 검사가 중간에 끝나버려가지고 피해자의 서명 없이도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래를 묶음 안에 끼워넣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발견되고 나서 나흘 뒤에 긴급 버전 3.1.1 버전이 나와가지고요, 이 기능을 투표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고 수정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결함은 본 네트워크에서 기능이 켜지기 전 투표 단계에서 잡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게 있죠. 다른 코인들에서 우리가 봐온 사고는 대부분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먼저 뚫리고 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고칩니다. 근데 리플 레저에서 2번 다 순서가 달랐습니다. 코드가 미리 공개되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투표 대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켜지기 전에 검사할 시간이 존재했던 겁니다. 심지어 2번째 결함은 사람 혼자가 아니라 인공지능 보안 도구가 함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명단에 제도전 2개가 포함된 것들을 부끄러운 기록이 아니라 검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기록으로 봤고, 그런데 5개 중에서 제 눈을 가장 오래 붙잡은 기능은 따로 있었어요. 처음 들으면 오히려 악재처럼 들리는 기능이거든요. 바로 수수료랑 준비금 후원입니다. 지금 리플 레저에서는 계좌 하나를 만들어 유지하려면 XRP를 최소 1개쯤 묶어둬야 되죠. 준비금이라고 부르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보낼 때마다 1원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수수료도 XRP로 냅니다. 이 금액은 작더라도
어찌됐든 XRP가 먼저 있어야 되고 개인한테는 별일이 아닌데 은행이나 기업이 고객 수십만 명의 계좌를 한꺼번에 열어주려고 하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고객 전원에게 코인부터 사서 관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후원 기능은 이걸 바꿉니다. 은행이나 발행사, 플랫폼 같은 후원자가 사용자 대신에 수수료 준비금을 내준다는 건데 쿠퍼 총괄의 설명에 따르면 계좌랑 비밀 열쇠의 소유권은 그대로 사용자에게 남고요. 모든 참여자가 XRP부터 사서 관리해야 됐던 이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사라집니다. 남이 내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비용만 대신 내주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XRP 없이도 리플 레저를 쓸 수 있게 되면은 그거 XRP한테 나쁜 거 아니냐?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성격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봤어요. 어차피 지금 구조에서는 그 수십만 명이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작 단계의 부담 때문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원 구조가 되면은 사용자들은 XRP를 몰라도 들어오고요. 그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수수료랑 준비금 부담은 후원하는 기관이 한꺼번에 짊어지게 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뉘어 있던 필요가 기관 단위로 모이는 방향성이라는 건데 남은 기능들을 보면은 이 5개가 왜 한 세트인지 보이실 거예요. 먼저 MPT라는 말부터 풀어드리자면요. MPT는 작년 10월 1일 XRP 리플 레저에서 정식으로 켜진 새 토큰 규격입니다. 채권이나 펀드 같은 실제 금융자산을 코인 형태로 발행을 할 때 예전처럼 복잡한 별도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장부에 내장된 기본 기능으로 만들 수 있게 했고 발행 조건이나 규제 관련된 설정들 토큰 자체에 붙일 수 있어서 기관용 규격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규격에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금액이 전부 공개된다는 점인데요. 어느 기관이 어떤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고 얼마를 주고 받았는지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명해서 좋겠지만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큰 돈을 올리기 어려운 지점이었죠. 이번에 올라오는 기밀 MPT가 그걸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금액은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되 그 거래가 규칙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큼은 수학적으로 검증되게 만듭니다.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도 맞다는 것만 증명하는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동적 MPT는 발행할 때 미리 지정해둔 일부 속성들을 나중에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현실의 금융상품은 조건이 중간에 바뀌는 일이 흔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럴 때마다 토큰을 새로 발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전부 다 펼쳐놓고 하면은 쿠퍼 총괄이 발표에 붙인 한 가지 문장이 다르게 읽힙니다. 리플 레저는 자산을 대규모로 토큰화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증명을 했고 이제는 그 자산을 실제로 쓰는 단계로 간다. 국경을 넘는 이동, 거래, 담보, 정산 이 4가지 단어의 5가지 기능을 하나씩 붙여보면 이렇게 되겠죠. 후원은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올 때의 부담을 없애고 기밀 MPT는 기관이 진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권한 위임은 조직이 계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또 배치는 여러 가지 단계짜리 정산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고요. 동적 MPT는 상품을 오랜 시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기능 5개를 아무렇게나 모은 게 아니라요. 기관이 실제로 돈을 올리려고 할 때 걸리는 지점들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구성이라는 거고 회사 이름을 이름에서 지우고요. 검사에서 걸렸던 기능을 고쳐가지고 다시 올리고 또 기관용 조건을 채워넣는 거. 저한테는 이 3가지가 전부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에 3.3 버전이 예정대로 나오면서 5개 개정안은 검증인 투표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큰 사고가 없다면은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켜지는 수순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치처럼 이미 한번 결함으로 탈락했던 기능에 대해서는 검증인들이 이전보다 신중하게 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존재하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먼저 수정판이 결함의 원인을 없애고 추가 안전장치를 붙였다는 내용이 공개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문서가 이미 공개되어 있고요. 추가 설명 자료랑 보안 검토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더 나올 예정이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2번의 사전 차단으로 이 투표제도 자체가 검사 기능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통과만 된다면 그만큼 검증을 거쳤다는 뜻이 되겠죠.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3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